혁신이 1호 건이 나왔는데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얼굴이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해제 건의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정치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가볍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가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요, 강서 보궐선거에서 이준석이 싫어가지고 국민을 안 찍거나 뭐 이준석에 대해 어떻게 국민을 찍거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모든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 빼놓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혁신이가 첫 단추 잘못 끼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티저 여기까지 보시고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앞서 티저로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국민의힘 혁신이 1호 과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의 징계 해제였어요. 네. 우선 당원 당규를 말씀드리면요, 징계 취소와 징계 정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정치적인 용어로 대사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대사면. 근데 사면이라 하면 죄가 확정된 뒤에 그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이런 용어를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한 거라면은 정치적 미숙이고요.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 이걸 기획한 거라면은 악의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당장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징계하고 마음대로 사면하냐, 못 받아들인다. 그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니들끼리 총선 잘해봐라. 줄여서 니 총잘이라고 제가 이름 붙고 싶은데. 이준석 전 대표는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뭐 문제의 근본을 회피하면서 결국에는 오히려 사람 모욕 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상황에 누가 누구의 죄를 사면한다는 것이 뭐 무슨 죄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해온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량을 베푸느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기대하는 효과 정도가 있다면은 우리는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나쁜 놈을 또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기획의 수준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혹자는 뭐 신당 김 빼기, 뭐 이준석 또 악마화하기, 어르신들 같이 가서 이준석 욕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면은요, 그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해왔던 거 또 하세요 계속. 예, 저는 뭐 또 그렇게 그 길을 하겠다니 말리지 않겠습니다. 안 받으실 거예요? 안 받죠 제가. 예. 그랬더니만 또 모 대통령과 통한다고 알려져 있는 패널은 방송 나와가지고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이현종이라고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준석은 이 사면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받아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근데 뭐 받고 안 받고 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판을 이 대표 입장에서 하는 거는 뭐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저는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사면 받을 사람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이 대표가 신청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사면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 물론 이제 당원 당규상은 징계 뭐 정지 뭐 이런 형식이 될지 징계 취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혁신위에서 논의할 거고,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곤란해하거나 짜증나거나 불쾌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혁신위만 바라보면 이분들이 공천 룰은 뒤에 다룰 거고 그다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은 어느 정도 사요. 물론 이제 사전에 교감 없이 이렇게 툭 던지면서 하면 이제 이 대표나 이런 분들이 좀 기분 나쁘거나 불쾌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 불쾌한 건 아니잖아요. 김재원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불쾌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대로 그냥 뭔가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 모두들 비웃는, 저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지만 그 국민의힘 혁신위가 뭐라도 하려고 어쨌든 나름 노력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 아직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왜냐하면 이 징계를 한 이유를 보세요. 결국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비대위도 만들었다, 그 난리를 핀 거 아닙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임기 끝나기 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그게 사실 징계는 그냥 걸로 나타난 하나의 표현 방법일 뿐이에요. 그럼 그때 막 징계하자고 우겼던 사람들, 아니면 징계를 주도했던 사람들, 몰아내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제되잖아요. 그 사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과정에 다들 뭐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거 바로 뭐 물러나야 될 것처럼 막 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의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가만 놔둬요?
그만 놔두면은 의미가 없죠. 만약 그런 분들을 징계하겠다, 아니면 그분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내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도 고민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어쨌든 정당한 거기 때문에 대표 일단 물러나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징계 받은 건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대표 복귀시킬게요. 뭐 이러면 제가 보기에 딱 받겠죠. 근데 그거 아니면 제가 보기에 받을 이유가 없죠. 이거 제가 약간 지금 언론에 보도 안 된 내용도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황당했는데 뭐 논의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저는 무슨 아이고 그런 논의를 할 수준이면은 지금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진정성도 없고 그리고 더해가지고 끝까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국민들이 어떤 지점을 싫어하는지를 건드릴 생각은 없고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준석이 뭐 창당을 한다 하든 아니면 뭐 무속주만 한다 하는데 그 명분을 없애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니네가 1년 반 동안 한 짓 때문에 명분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명분 쌓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자기들만의 공상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도요. 1년 반 동안 정권이 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명분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자꾸 찾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준석이 명분이 사라져서 뭘 못하겠지.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다. 이 정도로 정무기획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이 사람들 선거 가가지고 더 큰 사고 칠 거다는 생각합니다. 그건 근데 맞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다. 내가 더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그런 마음의 것도요. 변화나 이런 건 없었어요? 자기들 딴엔 기획해가지고 이준석이 속 좁은 어린이처럼 보이게 하겠다 이런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1년 반 동안 써온 작전이잖아요. 1년 반 동안 이준석을 치기 어린 어린애로 막말하는 애로 다 몰아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무수한 안 좋은 일들. 이거를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 40이 다 됐는데도 어린애 취급하고 당대표를 해도 어린애 취급하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생 더 살아봐야 되는 거야. 기다리면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성급해? 너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라. 우리 살면서 다 듣는 얘기들이고요. 나중에 20년 지나서 되면요. 그때 진짜 꼰대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건데 이걸 그냥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준석의 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의 자세를 바꿔라라고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 싸가지 없다 소리 들어도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들 매번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 40대도 겪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근데 나오셨으니까 네. 저는 항상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네.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요? 예. 저만큼 편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지금 진심이 너무 지금 궁금한데. 말하는 거 보세요. 네. 말이 굉장히 빠르고 얼굴 표정도 좀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돼 있죠, 당연히. 아니 뭐가 궁금하냐면 저 항상 궁금했던 게 왜 헤어질 결심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 보면 나를 좀 차라리 그냥 자유롭게 내비둬라. 나 신당창당하게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 있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새로운 어떤 한 발을 내딛기 제가 위해서 한 자유롭고 싶으신 거예요? 2달 전에 이런 얘기했을 때는 웃긴 놈이라 생각했겠지만은 전 일관되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저는 반란군들이 지금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이거 유혈 입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시한을 정해놓은 게 그래 한 100일 정도 남겨놓고 유혈 입성하면 몰라도 100일도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꺼냈고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비윤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약간 방법에 있어서 저도 매끄러운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신 거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이야기를 언론에서 봤을 때 가장 황당해요. 내 이야기에 대해 나의 거취에 대해서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을 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나를 사면해 준다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적어도 이준석 대표랑 가운데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소통을 하고 물밑 작업으로 최소한의 거취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혁신이 안에 있었으면 그나마도 이준석 대표가 좀 덜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혁신위원회 구성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되게 비윤계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뭐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간에 혁신이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는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혁신을 만들 게 아니라 진짜 혁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구성에 있어서도 훨씬 밀도가 높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천하람 위원장 거절했고 뭐 윤희숙 의원 거절했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삼고초를 해서라도 모셔왔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겨우 통합이 되는 거지. 일단 시간에 좀 쫓겨가지고 혁신위를 구성한 다음에 그냥 덜렁 이준석 대표 같이 합시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당황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혁신하겠다는 취지를 정확하게 세웠으면 진짜 혁신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면이라는 말도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그 혁신위에서 사면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죄를 졌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게다가 그 윤리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말을 가지고 징계를 했던 거거든요. 뭐 양도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어요. 정치인이 유권자 눈치를 봐야지 왜 윤리 눈치를 보냐.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거든요. 이거를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격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당이 이제 체질 개선을 할 때 혁신이 먼저고 그 다음이 통합이고 그 다음이 연대 이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나 뭐 혹은 유승민 대표나 끌어안는 건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돼야 되는 건 혁신이죠. 근데 혁신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적 혁신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새로운 정책을 낼 수 있고 근데 새로운 정책은 낼 게 없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 때 이미 막 기본소득까지 강력에 넣어놔가지고 뭐 더 화끈하게 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혁신이냐? 기존의 정책을 잘못됐다고 스스로 수정하는 혁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고속도로 그럼 원안 추진하겠다. 네. R&D 예산 복구하겠다. 이런 거를 먼저 하면요. 이준석 대표의 통합 문제가 먼저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더 뭐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리니까 그 혁신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좀 쉬운 거 뭐 없을까? 이거부터 찾고 있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정부 아니면 최상병 특검을 받겠다라든지 기존 정부가 지금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입장에 당론을 변경하는 권고를 할 수 있냐. 이 혁신이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아니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해제는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차라리 뭐 이준석 대표 그냥 징계 해제해주고 노원에 가면 지금 수도권 민심도 안 좋으니까 노원에서 떨어질 거고 그것도 방법입니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위에 그런 식으로 보고하니까 큰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참 그게 왜 또 야당 의원 입에서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저까지 이제 다 국민이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런 식의 구상 지금 노원에 가서 어차피 선거도 힘든데 이준석 대표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용산 내지 국힘 주류의 구상에 대해서 이 대표의 생각이 궁금할 뿐이죠. 근데 아니 다른 근데 해석도 이거 있던데요. 그 얘기랑 네, 네. 저는 이해가 네. 관계는 없는 게 왜냐하면 1월 초까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면 안 해도 출마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시간 다 지났잖아요. 지금 1년 6개월이 다 예.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 12월에 나가간다고 하니까 이제 붙잡아들이려면 미리 징계 해제를 해가지고 전략공천 1호로 주겠다고 하는 아니, 예상을 공천은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선거 그 다가와 시간이 돼야 주는 것이 지금 뭐 공천 주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지금 기본적인 문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당대표 몰아내고 이런 것들에서 최소한 뭐 그 사람들 징계는 안 하더라도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김재섭 위원장 얘기처럼 징계 자체를 내가 인정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사면을 받아들이면 징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계속 다퉈왔는데 예,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만은 이제 최고위원도 복귀하고 출마도 가능해지고 제가 보기 조용히 계시잖아요. 예, 그만은 예, 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받을 이유가 없죠.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허상에 가까운 게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전에 보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관계를 보면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로서 굉장히 한나라당의 주류였고 그런데 대선 경선을 통해서 이명박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있는 18대 총선에서 박근혜에게 다 날렸죠. 그래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소리 한 다음에 친박 무소속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경쟁하는 관계가 차라리 된다면 할 수 있어도 그때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손을 안 내밀었던 것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정권 잡아가지고 또 반대로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정당이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거는 결국 당원들이 어느 시점에 결정합니다. MB 정권 마지막에 가가지고 총선을 이기려면 방법이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세력이 주류가 되면요, 잘하면은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못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 색깔 80%를 가지고 거기에 이준석의 배려 색깔 한 인사나 이런 걸 해가 10% 섞잖아요. 그럼 같이 지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노원병에 나가잖아요. 저는 현수막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요, 홍범도 장군을 모욕 준 무리를 몰아내겠습니다 좀 걸어야 돼요. 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쿠데타네요. 로고는 국민의힘으로 걸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저의 정치적 숙명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바라냐는 거죠. 그게 아니죠. 당 전체가 지금까지 과오를 인정하고 17개월 동안의 국정 혼란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당 전체는 홍범도가 빨갱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준석 가가지고 10%의 색깔로 가가지고 홍범도의 모욕주의 무리를 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큰 혼란이 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빨리 그래서 그 노선들을 돌리라는 거 아닙니까? 홍범도 논란도 그렇고 최상병 논란도 그렇고 다 그걸 전환하지 않으면은 10%의 이준석 색깔을 썩는다? 아이고,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이 그러면은 통합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적인 통합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랑 같은 얘기였던 건데, 그러니까 혁신을 기존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물줄기를. 예. 그 부분에 대한 근데 지금 의지가 있냐 모르죠. 아직 2호, 3호 남아 있으니까 혁신이가 벌써 끝났다는 거 저는 보진 않으니까 평가는 유보하겠다고 보는 거고, 과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주류가 되는 방식이, 그리고 워낙 문제가 많았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여론조사 5등 나오던 후보니까 1, 2, 3, 4등 다 때리고 죽이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5등짜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우리가 주류적인 생각을 펼쳐보겠다고 할 때는 방법마저도 아까 말했던 거죠. 박근혜는 선거로 대표가 되고, 그다음 비대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 내주면서 되고, 다 정당성이 있는 과정이었다면은 김기현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들이 윤핵관들이 장악하려고 했던 이 지도부는 애초에 국민들이 봤을 때 정당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끌고 나가면서 우리가 이상한 짓 계속 할 테니까 10% 정도 니네가 와서 해주면은 통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영남에 있는 어르신들이야, 아이고 이준석이 당 망할 거 아니면 와서 그렇게 가면 당 망하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혁신 1호 주제부터 틀렸다. 이 혁신 1호의 성공과 이제 실패를 논하기 전에 주제부터 좀 잘못 잡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거 전략 면에서도 굉장한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물을 갈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물에다가 10% 정도 니네 물 섞어줄게 이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